이건 3kg보다 훨씬 큰 뭐 한 20 몇 킬로 정도 되는 시설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3줄 3열이 딱 가 있어요. 18kW 발전소입니다. 자, 주요 부분 먼저 살펴보자면 태양광 모듈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그리고 단단히 조여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은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고 당연히 녹이 슬지 않게끔 처리가 된 금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조물을, 이 철 구조물이 단단하게 건축물이나 뭐 땅이나 고정될 수 있게 이런 기초 시설이 있어요. 그럼 또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 이 모듈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건데, 경사각은 뭐 아시겠죠? 지금 경사각은 몇 도일까요? 혹시 그 경사각, 쟤는 혹시 멘토분들 그 어플 쓰세요? 네. 어플이나 핸드폰 기능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각각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가시면 이제 제시해야 돼요. 그거부터는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방위, 이제 나침반을 열고 얘가 이쪽 방향, 이 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뭐 어딘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도로 확인했을 때는 정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버터가 어디 있냐인데, 얘 인버터 아까 제가 미리 와서 보니까 저 선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건물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위층에 지금 이 18kW짜리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인버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거는 조그만 인버터잖아요. 저 작은데 저게 이제 3kW짜리 인버터거든요. 근데 이거 3kW 아닌데, 이걸 위한 인버터가 아니고요. 요 집을 에코하우스라 그래가지고 만든 집에 위에 보면 태양광 파넬이 또 있더라고요. 정보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저 인버터를 대상으로 우리 직접 학습 기록할 거는 저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괄적인 걸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은 명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양광 모듈에도 제조사가 붙인 명판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붙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버터에도 제조사에서 붙인 명판이 있습니다. 각각은 각각의 시리얼 넘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얘도 시리얼 넘버가 여기 밑에 보시면 바코드랑 같이 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모듈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얘를 왜 오자마자 보는 게 중요하냐면, 1번 거기에 나와 있는 기재해야 되는 것 중에, 저희가 기재해야 되는 것 중에 제조사를 확인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 영어로 돼 있어요. 럭스코, 그러니까 뭐 한화, 현대중공업, 신성 ENG, 이런 회사들의 모듈 회사명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명이라는 건 이제 옆에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LXP3J250WA 뭐 이렇게 이 제품의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기재를 해주는 판이 우리 태블릿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 이 제품의 모델 번호가 어디 거다, 제조사가 어디다 하는 정보는 여러분 파악을 해주셔야 거기 기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인버터에도 인버터의 제조사 정보와 모델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따가 그것도 한번 가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아까 제조사 2개 얘기했잖아요. 저거 인버터 만드는 회사, 여기 만드는 제조사 있는데, 시공사는 그럼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여기다가 에너지공단에서 보급할 때 명판을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12.5cm 요 정도 되는 사이즈에다가 아크릴판에다가 지워지지 말라고 인쇄를 해서 뭐 어떤 뭐 A 태양광 시공사 전화번호 어디 AS 어디 뭐 하자 보증 기간 언제까지, 이걸 기재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보조 사업을 통해서 설치된 태양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명판을, 시공사 명판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방문하시는 곳에는 거의 그 하얀색 아크릴 명판이 있다. 그게 시공사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또 이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명판 없음.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명판 3개, 기재하기 위해서 인버터, 그리고 시공사 명판. 자, 다음 이제 명판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시공 날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비가 안 온다면 저쪽으로 잠깐 옮기겠습니다. 명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이런 집들이 있을 거예요. 경사지붕인데 가서 봤더니 저렇게 돼 있어서 뭐 사다리를 타고 아무리 저기 근처에 뭐 고개를 이러고 쳐다봐도 어느 회사 건지는 알 수는 없을 텐데, 이런 경우라도 좀 멀찍이 떨어져서 저게 몇 장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몇 장입니까, 선생님? 네, 이거 6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했다 그러면 저게 만약에 300W짜리 모듈이라면 1800W고, 250W짜리 모듈이라면
1500W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게 몇 W인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저런 경우도 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마을에서 같이 시공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집 걸 이 회사가 이 회사 같은 시공사가 명판 보면 알면은 보통 같은 모듈을 사용한 경우들이 많아서 거의 확실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기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저 모듈은 이 모듈과 같다고 보고 1.5kg짜리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1500W짜리인데 얘가 저 3kg짜리 인버터를 가동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듈은 뭐라고 기재하면 됩니까? 모듈은 1.5kW 라고 기재하고 인버터 용량은 뭐지? 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통상 이제 3.x 킬로와트 인버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모듈 명판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한솔 인버터고요. 3200W. 그러니까 아까 모듈과 이거에는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이 모듈 6장만 있어도 얘 구동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전압만 맞으면 구동하는 거예요. 3000W 이내에서. 그리고 접속함이 있느냐 없느냐, 접속함이 별도로 있다 없다 이런 걸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접속함 일체형입니다. 지금 이게 뭐 따로 접속함과 요게 접속함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때 제가 보여드린 비디오 있었죠. 아까 비디오는 접속함 별도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공업자들이 거기다 따로 끼우고 인버터 시공을 따로 했는데,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넣어서 모인 직류 전원을 이쪽에 탁 한꺼번에 넣어준 겁니다. 여기 이걸 했겠죠. 여기 있는 거를 6장을 한 장에 30V씩 나오는 거를 6장 곱해주면 180V 정도가 나오고, 이 두 극의 차이는 아마 그래서 한 180V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얘가 접속한 역할을 하는데, 요새 나온 인버터는 이마저도 없어요. 이마저도 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접속한 별도형이면 기둥 같은데 따로 이제 퓨즈와 차단기처럼 이렇게 차단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차단기죠. 그게 옆에 따로 박스로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이게 입력이고요. 이게 출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P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PV가 태양광이라는 뜻이잖아요. 포토볼타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뭐 통신 하려면 쓰시고, 근데 여기는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격으로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얘 발전 상황을 알고 싶으면 와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체크하는 시설 중에 뭐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융복합, 이 지원을 통해서 설치된 곳들 있죠. 마을 단체로 한 것 중에는 이 단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라고 강제로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 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AC,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교류 전기가 이쪽으로 나오게 돼 있죠. 선이 한 가닥처럼 보이지만 이걸 자르면 선이 3가닥 들어 있습니다. 접지선 하나, 그리고 교류 상 2개가 이렇게 쭉 선 3개가 3선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저쪽에서 발전한 거를 AC로 바꿔서 이쪽으로 흘려 보내주는데, 여기를 읽기 전에 여기 어떻게 됩니다. 안쪽으로 돼 있지만 이쪽으로 오게 돼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함을 하나씩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접속 연계 일반 가정에 가서 보시면 이런 차단기가 2개가 설치된 걸 보실 거예요. 왜 2개가 설치되어 있냐면, 거기는 접속 연계점이 그 계량기가 위치한 곳이 거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멀티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2구짜리 멀티탭을 달아주는 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하나 더 있어서 한쪽으로 분기가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 쪽에서 오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우리 집에서 쓰는 거,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데, 이거의 경우는 지금 계량기가 여기 없잖아요. 이 건물로 내부에 연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다가 여기에 안전 차단 역할만 하고 그냥 저 연계점은 저 밑으로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을 위한 차단기, 요 2가지, 이게 보통 함 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듈, 인버터, 그리고 접속점, 혹은 거기 있는 차단기. 요게 시설의 개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판을 이제 시공사에서 명판을 붙여놓는데, 대부분 어디다 붙여놓냐면 인버터의 한쪽에다 붙여놓던지, 아니면 여기다 붙여놓는 회사들도 있어요. 접속점에 붙여놓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얀색 아크릴로 된 명판을
그게 잘 남아있으면 정보가 상당히 잘 남아있는 거니까 그걸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 거기 보면은 명판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까? 라는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판은 그 명판입니다. 보통들 보면 제조사의 명판이나 이 인버터 명판은 이제 인쇄가 돼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일반 가정집 왔는데 이것처럼 아예 명판이 없다. 그럼 정보 확인 불가.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발전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부터 운전을 시작을 했는지를 쓰는 란이 있는데 지금 저도 이 발전소가 몇 월 며칠에 구동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무도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여기 접속점을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아까 그랬죠. 전기안전공사라는 곳에서 사용 전 점검을 한번 쭉 다 돌게 전수적으로 돌게 돼 있는데 그때 여기다가 스티커 동그란 거 하나 딱 붙이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19, 뭐 6, 23 이래서 19년 6월 23일 날 내가 여기다 딱 붙였다라는 게 남겨놓고 가요. 그러면 대충 그 시기가 이제 이걸 운전하게 된 첫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운전 시작 날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단서. 첫 번째는 그 명판, 하얀색 명판. 두 번째는 사용전 검사 1. 세 번째는 다음은 추측입니다. 이제 추측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버터에 보면은 제조 월까지 나와요. 월. 그 이후겠죠? 네. 그 해에 보급 사업이 이루어졌으니까 저거 생산한 이 월 이후. 그 다음엔 소유주와의 인터뷰. 여름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19년도 6월 15일 날 설치를 했다. 라고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자일을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년 하자냐, 5년 하자냐. 3년 하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에너지공단에 참여 기업으로 들어갈 때 5년 하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점수를 더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5년 하자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수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하자 보증 기간에 들어가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인버터 회사, 모듈 회사, 그리고 시공사에서 이거를 대응을 무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버터를 기준으로 한쪽은 DC고요. 한쪽은 A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풋 하니까 DC부에서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아웃풋 내가 잘 AC로 바꿔서 내보내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 작동한다라고 이제 아주 직관적으로 그 멀리서도 아실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이제 런 쪽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아웃풋 쪽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인풋 쪽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든지 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인풋 쪽이면 태양광 저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웃풋 쪽이면 이쪽 개통 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왜냐면 이 태양광 인버터는 정전이 된 상태에서 구동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전, 우리 일상적인 이 전기가 개통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 얹어서 구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는 건 이 아웃풋 쪽에 등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저렇게 세 가지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인버터 표시창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액정은 한솔 인버터는 액정이 비교적 저렇게 큽니다. 그리고 저 액정도 괜찮네요. 굉장히 저 빛이 바란 거에 비하면 저 액정이 지금까지도 잘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액정 고장이 많습니다. 보시면. 근데 액정 고장이라고 해서 태양광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실은 저 지시등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시등을 보고도 얘가 고장이다 아니다는 판별해 줄 수 있고 세부 내용은 거기다 이제 적어 주시면 돼요. 액정의 고장으로 알 수가 없다든지 발전량을 파악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 한솔 인버터의 경우에는 저 액정에 상당히 좀 친절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어떤 데는 액정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글씨가 읽기도 힘들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아까 그랬어요. 1500W를 보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1200W가 맥시멈일 겁니다. 날씨 좋은 날. 그럼 오늘 같은 날은 과연 몇 W가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1kW라고 돼 있죠? 그럼 저게 몇 W짜리입니까? 420. 아까 1500W 중에 400, 4분의 1 정도만 오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날씨가 맑은 날이었으면 1000을 넘어서도 올라갈 텐데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436 이렇게 계속 변하죠. 지금 보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 출력이 이렇게 떨리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줄 한번 보시죠. 데이. 아까 일간 발전량을 표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의 단위는 와트 C라고 했고요. 여기 와트 C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냐면요. kW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킬로와트 C로 되어 있는데 몇 킬로와트 C입니까? 2.77 킬로와트 아워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도 약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오늘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3 킬로와트 태양광 시설이었다. 이거보다 2배 용량이 큰 거였다. 그러면은 이게 아마 6에 가깝지 7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거 요겁니다. 제가 700W가 나온다는데 진짜 700W가 맞는 걸까? 그 뭐 정합성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AC 쪽에 변역된 이 출력 값을 가지고 이 출력된 몇 와트 나오는지를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기기를 하나씩 기술자들이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클램프 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클램프가 얘가 이제 클램프 이렇게 걸어서 측정한다. 그래서 클램프 미터라고도 하는데요. 자, 보시면 AAVV 헤르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위에 거 AAVB를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물결 모양 있죠. 이 물결 모양은 AC 교류 전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선에 또 점 찍혀 있는 거 있죠. 이건 직류 DC 전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A는 아까 암페어라고 그랬잖아요. 교류 전류값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놔라. 직류 전류값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놔라. 벌써 뭐가 나오네요. 교류 전압값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놔라. 직류 전압값을 파악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놔라. 우리는 이 4개 정보만 거의 활용을 합니다. 뭐 주파수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놔라. 뭐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 4개 정보인데 그럼 전압값과 전류값을 얘를 이렇게 딱 줬는데 어떻게 하느냐. 2개의 선을 쓰기 때문에 2선을 쓰기 때문에 이게 직류일 때는 이게 플러스 빨간색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되고 교류일 때는 2개의 상을 L상, N상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검침할 때는 오로지 교류만 다룹니다. 직류를 검침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류를 검침하려면 적어도 얘를 떼고 저기서 뭔가를 떼고 해야지 단자가 드러날 거잖아요. 그런다는 얘기므로 드러나 있는 단자가 없습니다. 직류에는. 교류는 여기 이렇게 차단기 쪽엔 드러나 있는 단자들이 있어요. 지금 요게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 지금 전기 통합니다. 그래서 드러나 있는 단자고 절연장갑 죄송합니다. 없는데 교류니까 전압을 측정할 때는 이 침을 씁니다. 이 단자를. 그리고 전류를 측정할 때는 이 클램프를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차단기에서 이 두 선 사이의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교류 전압이니까 V 그리고 물결로 일단 맞춰주고요. 그럼 숫자가 나온지 확인해 보시고 전압을 재는 거니까 요걸로 재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놓고 두 선을 사이를 이렇게 댑니다. 그럼 여기 숫자가 뭐라고 나오죠?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217이었잖아요. 네, 요 숫자가 여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계통은 220보다 약간 적은 217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침하다 보면 어떤 집은 전압이 좀 높은 집이 있어요. 뭐 전봇대가 가깝다든지 변압기에서 가깝다든지 이런 집들은 뭐 230 몇 볼트씩도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가끔은 전압이 낮은 집이 있어요. 전압이 10% 이하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190 몇 볼트대로 떨어지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충분한 전압이 내가 구동해야 될 전압 AC 전압이 아닌데서 전압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때 한전에 연락을 해서 전압을 좀 높여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저걸 작동시킨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버터의 잘못도 아니고 그 전압이 낮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통의 정상 전압 표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게 220에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러니까 198 이하로 떨어지는 전압은 쟤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암페어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류의 전류, 얘가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다 폭 재면 될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선이 지금 아까 3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전류값을 파악할 때는 항상 그 2개의 선 중에 하나만 잡고 클램프 안에다 넣고 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선이 2개가 저기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제가 이렇게 전류값을 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값을 한번 봐주십시오. 얘는 뭐 1.9 암페아 정도죠. 지금은 거기는 뭐라고 나오나요? 네, 뭐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저게 없다고 해도 이걸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건 217V에 1.8 암페아다. 그럼 2개를 곱하면 얘가 몇 와트 출력을 내는지를 지금 제가 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를 통해서 이 기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실시간, 지금 이 시간에 전류값이 어떻게 되고 전압값이 어떻게 된다는 걸 정보를 알고, 제가 그렇죠, 누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MCCB가 설치되어 있나라는 문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MCCB는 스위치가 없어요. 저기 누를 수 있는 여기에 스위치가 없어요. 근데 ELB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누전이 되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차단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사람이 직접 누를 수 있는 물리적인 스위치가 있거든요. 가운데 그걸로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